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 GBS 글로벌 투데이와 함께합니다. 글로벌 투데이 뉴스, 미국과 한국, 전 세계 뉴스를 종합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진행의 진미입니다. 2026년 7월 4일은 미 건국 25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미 전역에서 이 기념비적인 해를 축하하기 위해 역대급 규모의 축제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250주년 행사는 크게 초당적 위원회인 아메리카 250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프리덤 250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워싱턴 내셔널 몰에서는 지금 그 백악관 태스크포스가 주도하는 대규모 국가 축제가 연이어 열립니다. Salute to America. 미국의 경의를 이렇게 직역할 수 있을까요? 이 Salute to America가 7월 4일 당일 워싱턴 기념비 광장에서 군용기 비행, 군악대 공연,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인 85만 발의 폭죽을 쏘아 올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불꽃 놀이를 펼치게 됩니다. Great American State Fair, 내셔널 몰 일대에서 미국 전역의 문화와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박람회가 열립니다. 6월에는 백악관에서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종합 격투기 UFC 경기가 열려 화제를 모았으며 8월에는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카 레이싱 그랑프리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역사가 시작된 상징적인 도시들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메가 이벤트들이 이어지는데요. 최근 3,000명의 신자들이 보스턴 커먼에 모인 가운데 성체 순례가 진행됐습니다. 1634년부터 이 지역에서 이어져 온 가톨릭 전통입니다.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6월 27일에 진행된 이 2시간 15분짜리 행렬은 사상 처음으로 보스턴의 이 프리덤 트레일 2.5마일 구간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이 길은 미 독립혁명의 역사를 담고 있는 16곳의 유적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월드컵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기간과 건국 250주년이 맞물려 축제 분위기가 배가 됐습니다. 특히 독립기념일 당일 7월 4일에는 역사적 상징성이 높은 필라델피아와 휴스턴에서 월드컵 경기가 치러져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립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화요일 출생지주의 시민권, 이 속지주의에 따른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며 그의 이민 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는데요. 이 미 연방 대법원이 속지주의의 원칙을 유지하자 미 연방 법무부는 원정 출산 사건들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연방 검찰에 지시한 것으로 외신들이 30일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모든 연방 검사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원정 출산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원정 출산이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 시민권을 획득하도록 한 출생 시민권 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노리고 입국 목적을 속인 채 미국에 들어와 아이를 낳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미 크리스천 포스트가 오늘 화요일 연방대법원의 출생지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시민권 제도를 지지하는 판결을 낸 것과 관련해서요. 기사의 타이틀 제목을 Congratulations to President Xi
라고 뽑았습니다. 출생지주의, 이 속지주의 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요, 태어난 아이가 무국적자가 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또 이민자 자녀도 사회에 쉽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국적 취득 절차가 간단하고 명확하다라는 점을 들고 있고요. 반대하는 측은 국적을 얻기 위해 원정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 국가의 복지와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가와의 실제 연고가 약한 사람도 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들을 들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미 크리스천 포스트, 또 미 국내, 그 밖에 미 주류 크리스천 미디어들이 전하는 소식들입니다.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는 화요일 텍사스 동부 지역의 선거 유세 중 시골 지역 내 신규 AI 데이터 센터 건립 금지를 촉구하며 무분별한 데이터 센터 확장에 대한 기존 입장의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타일러에서 남쪽으로 약 15마일 떨어진 블라드 지역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텍사스 시골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치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 전역에서 수백 개의 데이터 센터가 다양한 단계로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에봇 주지사의 이번 발언은 지난 6월 그가 발표했던 포괄적인 규제안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발표된 규제안은 데이터 센터가 전력망에 새로운 발전 설비를 추가하고 자체 인프라 비용을 부담하며 용수를 재활용하고 주거 지역과의 이격 거리를 확보하는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I 시대라고 하죠.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이 데이터 센터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지만 급격한 성장과 함께 다양한 현실적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전력이 소비됩니다. 주민들의 전력 대란이 일어날 수 있고요. 엄청난 양의 냉각수가 소비돼서 지역의 수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고성능 GPU, 이 그래픽 처리 장치는 가동할 때 엄청난 열을 뿜어냅니다. 이를 식히기 위해 막대한 양의 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력 소비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탄소 배출량의 증가로 이어지고요. 전자폐기물, e-waste,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난 양의 전자 폐기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과 또 막대한 자본이 이 테크 컴퍼니들의 독점된다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적합한 부지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현재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 물 들이켜는 괴물,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액체 냉각 시스템 도입, 원자력 발전이 특히 소형 모듈 원전이나 SMR을 활용하고요. 저전력 AI 반도체 개발 등 다각도의 기술적 돌파구가 모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4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다양한 개발 단계에 있는 신규 시설이 1,500곳을 넘어서는 가운데 버지니아주와 텍사스주가 각각 약 287곳과 170곳의 데이터 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미국 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텍사스 공립학교의 모든 교실에 10개명 포스터를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법안이 마련되고 텍사스주 교육청은 학교 교과과정에 성경 내용들을 포함토록 승인하는 등
기독교 신앙 회복으로의 리더격인 텍사스주이지만 물론 모두가 이런 방향을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텍사스주 경찰서는 한 경찰관이 기독교 거리 설교단에게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자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27일 포트워스에서 열린 트리니티 프라이드 페스트, 동성애 LGBT 관련 페스티벌이겠죠. 이 페스트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경찰은 복음 전도사 리치 펜코스키가 이끄는 거리 설교단 일행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서 워십 처치 미니스트리를 이끌던 로밀도 델리마 목사가 연쇄 지진으로 사망하고 그의 아내가 부상을 입어 유가족과 성도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고인의 유해를 수습하기 위한 비용 등을 마련하고자 진행 중인 고펀드미 모금 캠페인에서 델리마 목사의 가족은 그의 아내 칼라 나카리드가 6월 21일로 예정된 목사의 69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베네수엘라 북부 지역을 강타한 규모 7.2와 7.5의 연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지금 2,000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인명 구조에 대한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업데이트된 이란 관련 소식 그리고 베네수엘라 소식 전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중재 아래 도하에서 간접 실무회담이 시작된 가운데 미국과 이란 협상가들이 매우 좋은 협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임무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시너 고문을 카타르에 파견했으며 이들은 화요일 셰이크 모하마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타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과 회담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관리들은 지난 6월 18일 이란과 도달한 양해각서에 대해 중재자들과 각각 별도의 회담을 했습니다. 카타르 외교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알타니 총리와 2명의 미국 특사가 MOU의 틀 안에서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 간 회담은 영내 안보와 최근의 레바논 휴전 합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대해 논평하면서 앤드루스 기지에서 기자들에게 이란의 비핵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과 27일 발생한 선박 대상 이란 드론 공격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매우 좋은 회담을 했다. 우리는 사흘밤 동안 그들을 강하게 공격했지만 현재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비핵화라고 부른다.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협상 태도에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대한 질문에 이란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지난주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했다. 이제 그들은 괜찮은 상태라고 본다며 문제는 이란의 비핵화이고 이는 매우 단순한 사안이다.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인근을 강타한 2차례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구조대가 생존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식 사망자 수는 2,000명에 육박했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대규모 구호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네수엘라 구조대와 국제구조팀은 1일 수도 인근을 강타한 2차례 강진 발생 일주일째를 맞아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 수색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생존자를 발견할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30일 단 1명을 추가 확인했고 공식 사망자 수는 거의 2,0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부상자가 1,500명이 넘고 16,000명 가까이 집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로드리게스 의장은 규모 7.5와 7.2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라과이라주에 정부가 대피소 14곳을 설치했으며 수도 카라카스와 다른 지역에서 별도로 55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건물 수백 채가 붕괴하고 또 다수가 파손되면서 주민들은 학교와 임시 대피소, 거리 등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 베네수엘라 미국 대사관의 존 베럿 대사 대리는 1일 라과이라주를 방문해 붕괴된 건물을 잔해 아래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미국 수색 구조팀들을 만났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지진 구호를 위해 3억 달러 넘는 지원을 보내고 있으며 미군 병력 수백 명이 구호 물자와 인력, 장비 수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WFP는 라과이라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은 식량과 식수, 임시거처, 의료 서비스라고 밝혔습니다. WFP는 또 베네수엘라 주민 50만 명을 3개월 동안 지원하기 위해 5천만 달러의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WFP의 베네수엘라 담당 스테파니 호흐스테터 사무소장은 라과이라에서는 주택과 시장, 식량 공급망이 파괴돼서 많은 가족들이 먹을 것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와 선수들은 국제 적십자사를 지원하기 위해 10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발표하면서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와의 오랜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많은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고향이고 베네수엘라와 그 야구 팬들은 야구 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해왔다고 로버트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가 말했습니다. BOA 뉴스 오종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일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을 현행대로 연장하지 않고 재검토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미 국내외 소식들 보겠습니다.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신생아의 미래 자산 형성을 위한 이른바 트럼프 저축 계좌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키로 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주 출시 예정인 트럼프 계좌로 알려진 어린이 저축 계좌에 스페이스 X 주식을 기부하는 방안에 대해 스페이스 X와 논의했다고 셈마포가 29일 보도했습니다. 하와이주 관련 소식들입니다. 하와이주 법원은 수요일부터 하와이주 법원 배심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일당을 기존 $30에서 $5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1989년 일당이 $20에서 $30로 조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배심원 수당 조정입니다. 배심원 수당이 본래 상실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이번 인상 조치는 지난 10수년간의 물가 상승과 배심원 활동에 필요한 시간 및 헌신을 고려한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하와이의 일부 소매 업체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아히, 참치의 어획 지역을 포함한 상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7월 1일부터 이 규정은 연방 농산물 유통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대형 소매업체, 즉 푸드랜드, 타임스, 세이프웨이, 홀푸드, 커스코, 돈키호테 등에 적용됩니다. 하와이 법무부는 미납된 자선단체들이 정상적인 운영 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60일간의 사면 기간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선단체는 연체료 및 벌금을 면제받으면서 미납된 등록 및 연례보고서 제출 요건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해당 단체는 8월 31일 마감일까지 연체된 모든 신고 서류를 제출하고 현재 등록 및 신고 수수료를 납부하며
요청된 서류를 구비하고 미비한 보고사항을 모두 시정해야 합니다. 주 검찰총장실은 이 프로그램이 등록,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치 않은 특정 사례에만 적용되며 사기, 자산기금의 유용 또는 기타 법률 위반과 관련된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 주 당국은 지난 5월 방문객들의 평균 체류 기간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이에서의 총 지출액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와이주 사업경제개발관광국은 화요일 관련 최신 통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6년 5월 방문객의 총 지출액은 1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하와이를 찾은 방문객 수는 80만 554명으로 2025년 5월 대비 3.8% 늘어났습니다. 또한 방문객 1인당 1일 평균 지출액은 292달러로 전년 대비 13.1% 증가했습니다. 지출과 방문객 수는 증가했으나 방문객의 평균 체류 기간은 전년의 8.47일에서 7.6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 전체의 1일 평균 방문객 수 또한 6.9% 감소한 19만 6,258명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섬들 중에서는 마우이 섬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23만 1,331명의 방문객을 유치했습니다. 방문객 지출액은 26.4% 늘어난 5억 2,32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와이 섬과 카와이 섬 역시 방문객 수와 지출액이 모두 증가한 반면 오아후 섬은 두 부문 모두에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데이빗 라자르가 목요일 호노룰루 신임 경찰국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는 수년간 꾸준히 증가해 현재 역대 최고 수준에 육박한 경찰 인력 부족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현재 호노룰루 경찰국은 제복 경찰관 정원의 20% 이상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공석 현황을 보면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돼서 2020년 300명 미만이었던 결혼 수가 올해 초에는 약 4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정부 조직과 법규를 무기화해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방의회 보고서가 이를 나왔습니다. 표지를 포함해 총 35페이지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행태가 2000년대 초부터 계속되어져 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쿠팡 문제를 매우 상세히 다루면서 이 같은 차별 대우가 미한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짐 조던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원회와 행정국가 규제개혁 반독점 소위원회가 지난 2월 5일 게시한 한국 정부의 미국 소유 기업들을 표적 삼은 관행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나온 것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2일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습니다. 이날 오전 10시께 송파구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관리와 사태 발생 당시의 대응 상황과 투 개표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잠실 올림픽 공원에서는요, 6월 3일 이후에 계속해서 시민들이 모여서 부정선거, 재선거하고 당일 선거에서 수개표하라 이런 구호들을 계속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네, 시민단체가 이재명과 안규백을 국가안보 저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민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강요 등의 혐의로 이재명과 안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30일까지였던 탄 전 대사의 출국 정지 처분도 이달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전 대사를 1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에는 기소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려사항에는 탄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외국인이라는 점과 그의 발언이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이 포함됐는데요. 그러나 검찰이 5월 12일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6월 워싱턴 DC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은 젊은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경찰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 전 대사의 변호인단은 출국 정지 연장 처분과 관련해 법률적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이며 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미국 고위공직 역임 인사를 장기간 부당하게 억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오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급TV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들으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입법 공백이 7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낙태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경구용 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먼저 약물 낙태 허용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봅니다. 보도에 전유정 기자입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만상 낙태와 약물 낙태 합법화 시도를 결사 반대한다. 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태아 여성보호 국민연합이 정부의 약물 낙태 도입 추진을 규탄했습니다. 낙태약을 무분별하게 보급하려는 것은 결국 임신에 대한 모든 육체적, 정서적 고통을 여성 홀로 감당하게 만드는 약물 낙태에 대해 찬성 측은 낙태약을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약물 낙태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해외 연구에서는 낙태를 경험한 여성의 61%가 주변의 강한 압박을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손쉽게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여성을 강요된 낙태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여성 몰래 약을 먹여 강제 낙태를 시도한 범죄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안전성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제약사와 FDA 등은 약물 낙태의 합병증 발생률을 0.5% 정도로 제시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이를 축소된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무려 38배 정도 되는 축소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는 불안전 요소는 6%, 과다출혈 2.3%, 당연히 FDA에서 보고한 0.5% 미만보다 높은 수치였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안전하다는 프레임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학술 세미나에 참석한 의료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약물 낙태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낙태 건수가 증가하고 여성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출생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사회, 생명을 경시하고 여성을 또 다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약물 낙태가 아닌 생명과 여성을 함께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구TV 뉴스 전유정입니다. 지금까지 그TV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들으셨습니다. 글로벌 투데이를 마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